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입니다. 저는 아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네, 이게 없으면 방송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 안내부터 이렇게 대뜸 들어가는 게 정말 모모모 PD와 엉클 조의 의욕인 것 같아요. 키티피디아. 네. 네,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DIA,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질문 사연 협찬 제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모든 참여와 댓글 사연 반응, 후원 이벤트 여러분 참여해 주시는 것 모두 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자, 점점 열기가 달아오르는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참여해 주신 집사님 목소리 들어보면서 기대됩니다.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만 알아듣는 학구, 영어만 알아듣는 첩보에 축복받은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I love you, 첩보. and 사랑한다, 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아지들 중에도 이렇게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해야만 알아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야. 그런 아이들이 입원했을 때 이제 오렌지야, 교포야, 뭐야.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고양이거나 보호자분이 이제 외국 분이시거나 하면 굿보이, 뭐 굿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발음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막 우리가 굿걸, 막 굿걸, 굿보이 이렇게 혼자 해보는데 그죠. 이게 약간 찹뿌라고 우리는 바디랭귀지만 하겠습니다. 찹뿌랑은 얘기 안 돼, 얘기가 안 돼. 이게 약간 그 good girl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그런 뉘앙스도 아니에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왜 다독이는 그게 다르고 뭐 sit, stay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백날 스테이를 해도 스테이를 안 하신다는 우리가 외국인이랑 대화하면서도 그 어쩔 수 없이 드는 부적절감과 소치감이 드는데 내가 찹뽀랑 얘기할 때도 기가 죽어야 되나? 아니에요. 근데 찹뽀는 고양이는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보단 바디랭귀지로 가능하니까요. 저희 우리는 뭐 귀를 쫑긋할 수도 없고 꼬리를 흔들 수 없는데. 집사님께서는 소통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찹뽀는 그 외국에 계실 때부터 키웠던 아이인 것 같고, 그렇죠. 학구는 이제 여기 한국에 오시면서 뭐 키웠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근데 둘이 되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엄청 친하게 지내서 얘네끼리는 이 언어의 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귀여워. 부둥켜 안고 있어. 네.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저희는 평생 그런 사진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진은 없어요. 모모 제재는 없대, 절대 없대요. 우리 아나키아라만 있네. 나는 일반적인 건 줄 알았어. 물고 뜯는 사진. 물고 뜯는 사진 되게 많고.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 고양이 영양제 무엇을 먹일까옹입니다. 예, 고양이 영양제. 잘 먹여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 그렇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고양이 영양제를 뭘 먹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호자분들이 물어보면 뭘 먹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억장이 무너지네요. 아니 근데 그냥 저는 왜 먹여야 될까요? 뭐 이런.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로 장화벗은 고양이님이 장을 벗었어 고양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전 턱시도 5개월 여아 루루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영양제 고민 질문드립니다. 루루는 밥도 잘 먹고 캔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는 아직 어린 고양이라 영양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인터넷 카페에 가보니까 다들 영양제들을 많이들 먹이시더라고요. 허걱. 이름도 낯선 영양제들 유유. 이름부터 완전 어렵고 유유유유. 밥 잘 먹는 루루에게도 영양제가 필요할까요? 어떤 것부터 챙겨줘야 할까요? 일단 이번 회차는 저의 그게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사연이 지금 꽤 많잖아요. 지금 시즌 1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연이 왔었는데 아마 점점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제 답을 들으실수록 화가 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왜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밥 잘 먹는 아이에게 영양제는 필요 없어요. 멋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왜
어릴 때 원기소 먹으면서 그때 크잖아요. 원기소를 알아? 원기소를? 그 왜 저기 어린애들 저기 이렇게 성장 약간 이렇게 한 입씩 먹는 거 아니야? 한 숟갈. 비오비타 뭐 이런 거요? 비오비타는 아기 때 뭐 장 건강 같은 걸로 먹이는 거죠. 저 때는 원기소가 약간 그 저기 씹어 먹는 타블렛으로 나왔었어요. 홍이장. 가루 말고. 그래요. 원기소 이름만 들었고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예. 그러니까 약간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이제 어린이 저보다 나이가 영양건강제. 많아요. 얼루 가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예. 50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80년대생입니다. 제가 원기소 혹시 그 한국 전쟁 이후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저기요, 제가 50대 태어났고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준 거. 원기소가 뭐지? 아니 내가 무슨 미군이 준 건가? 원기수. 미군 부대에서 파는 거. 내가 무슨 시레이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시레이션은 뭐지? 부대찌개 얘기하는. 자, 아무튼 시레이션. 아무튼 이것도 그 어릴 때 집에서 꼬박꼬박 먹였는데 제가 그렇다고 지금 건강하냐 그러면은 되게 안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밥을 잘 안 먹는데 막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막 기념비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잘못 먹으면 우리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게 집안이 좋아서 부잣집 아들인데 비만이야. 맞아. 원래 되게 날씬하고 말랐는데 보약을 잘못 먹어서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참나.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그냥 명쾌하게 나오면 그냥 좀 엄마들은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굳이 먹여야 할까요?라고 해도 그래도 좀 뭔가 먹이고 싶으신 게 모든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 남들도 먹이는데 뭐 하나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이러는데 그냥 저는 굳이 좋은 밥 먹이세요. 좋은 밥. 저희 먹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좋은 밥 먹으면 그 먹을 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5개월 됐고 루루 같은 경우에는 밥도 잘 먹잖아요. 영양제 그냥 꾸준히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챙겨주신다면 유산균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영양제 되게 그럼 많죠, 여기서 종류가. 키티피디아 마칠까요? 근데 이 사연들이 되게 읽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가장 많이 먹이는 영양제, 그러니까 엘라이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이걸 한 건데요. 뭐 모르죠. 이 방송 후에 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 수의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라는 걸 전제로 주신 질문에 정성껏 대답하는 한 수의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메일로 제제 누나님이 제제 사진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나랑 너무 닮은 이 샴 고양이, 그죠? 초코 포인트 같은데, 제제 눈가에 털이 없는 편이에요. 수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원래 이런 아이가 있다 하셨어요. 전 주인분에게 제제 어릴 적 사진을 받아보니까 아기 때부터 눈 부분 털이 좀 없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좀 더 휑해졌어요. 나이가 더 들면 탈모처럼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피모 영양제를 먹여야 하는 걸까요? 눈병은 없어요. 그랬어요. 네. 이런 경우 지금 제가 보면은 앞트임했는데 아마 여기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안에 내안각 쪽에. 네. 앞트임 그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눈 앞에 코하고 요 앞 눈 꼬리. 눈물 앞으로 흐르는 쪽인 것 같아요. 네. 눈병은 없는데 뭐 이런 거면 저는 사실 이 눈도 그렇지만 요 귀 옆에 귀 앞쪽에 여기 부분도 털이 지금 없잖아요. 눈두덩이 부분이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프린팅된 사진을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한 번 더 사진을 다시 보겠지만 이런 경우는 질병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도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정말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럴 때 그런 눈빛 뭐예요? 아니요. 강아지들 중에도 치와와나 이렇게 좀 미니핀 같은 아이들 여기가 새카만데 여기만 휑한 애들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이제
아무 질병이 없이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지금 제제 눈 앞쪽에, 그러니까 내안각이죠. 이 눈가 앞쪽 부분에 탈모가 있는 것처럼 휑해 보이는 건 발적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빨갛게 짓물어 있다던가, 뭐 털 색깔이 좀 변해 있다던가 하면 눈물이 좀 계속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뭐 유루증이나 이런 걸로 인한 걸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고 피모 영양제를 꼭 먹이고 싶다라고 하면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예. 근데 이거 먹어서 대단한 효과를 본다고 기대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사람도 발모제가. 네. 그렇죠. 우리 이렇게 다시마 추출액 먹고 검은 콩 먹고. 그것도 얼마나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추천을 죄송합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이런 애들이 단모종 중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제처럼 눈가에 털이 없는 편이지만 이게 짓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진행으로 점점 눈가 이 내안각 쪽에 있는 털이 점점 1년 전보다 지금보다 뭐 한 6개월 뒤가 더 계속 빠진다면 그거는 좀 피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눈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단 조금 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피부 자체의 모근을 좀 튼튼하게 하고 피부 전체에 영양제를 좀 줘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피모 영양제도 나쁘지 않고 코코넛 오일을 조금씩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먹여요? 네, 먹여요. 그거를 먹이면은 애들이 안 피하고 먹나요? 코코넛 오일이 맛이 감쪽같이 먹여야지. 밥에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소량이에요. 반 티스푼 하루에. 코코넛 오일 사람도 다 먹어봐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유기농 코코넛 오일 있죠. 사람도 먹는 거. 그런 정도를 약간 음식에 타주시는 거. 뭐 캔이나 아니면 뭐 사료 줄 때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발라주셔도 저희가 그루밍해서 먹으니까요. 앞발이나 뭐 콧잔등이나 이런 데다가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거 역시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반 티스푼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르면 많아요. 다 난데없이 내가 자고 있는데 제 얼굴에 누가 식용유를 이렇게 막 바른다거나 코코넛 오일 바르면 화나니까 조금씩 그 반 티스푼을 뭐 2번, 3번에 나눠서 주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먹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다. 지금 코코넛 오일 이야기를 하실 때 아나 어머니하고 제가 눈이 반짝 내가 먹게 생겼어 지금. 그쵸. 이게 사람한테도 이게 효능이 있는가? 우리 사서 소분합시다. 그럴까요? 한 스푼씩만 먹어봅시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샤워하고 나면 되게 한 움큼씩? 그죠. 배수구 앞에서 통곡하거든요. 제가 그 모자 잠깐 벗어보시겠어요? 싫어요. 약간 일본 순사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지금. 인권을 지켜주세요. 예. 일단 그 두 분은 적절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싫어요. 체리 언니님 메일 보내셨는데 우리 얼루가범님 동병상련끼리. 네. 안녕하세요. 6개월 된 터키시 앙고라 암컷 체리를 모시고 사는 체리 언닝입니다. 체리가 어제부터 윙크를 조금씩 하고 눈곱도 노란 길을 보이고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고요. 윙크왕이다. 그래서 저번 한심한 모모모 PD. 저번 모모모 PD님의 윙크 자랑 사건이 떠올라. 자랑 사건. 오늘 병원에 들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아마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는 라디오 팟캐스트에서도 그러면서 모모모 PD님 큰일 윙크를 잘한답니다. 자랑처럼. 선생님께서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1차 진단을 선생님께서 허피스로 하셨고 예, 또 이제 동병상련이 모모모 PD에서 아나운마로 옮겨왔죠. 우리 키아라 허피스. 예. 눈 진짜 윙크하고 있었어요. 허피스로 하셨고 주사와 안약, 가루약을 처방해 주시고 영양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영양제인데요. 선생님께서 주신 영양제가 플루맥스라는 영양제로 엘라이신이 주성분이더라고요. 이러한 영양제를 꾸준히 먹인다면 정말 예방 혹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며 먹으니 집사 입장으로 평생 먹이고 싶지만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 무턱대고 먹이기엔 통장이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유유. 항상 유익한 지식과 정보 웃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되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초코처럼 쭉 짜주는 거 플루맥스?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플루맥스라는 성분은
그러니까 라이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비타민들도 같이 들어있는 건데, 네, 이제 대부분의 되게 특이하다. 우리 애들은 난리가 나요. 막 안 먹으려고. 아나는 제가 앞발에 짜주면은 털어내 상태가지고 주변에 그 쪼꼬 그 시럽 같은 게 막 타타타타 튀니까 제가 아주 팔을 끝까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뭉개고 막 얘 빼고 막 이 난리가 나거든요. 잘 먹는다니까 신기하네요. 네, 플루맥스는 좀 맛있게 나온 편인 것 같고, 대다수의 뭐 영양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까지 알려진 바로는 라이신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엘라이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어요. 현재 그 올해하고 작년 들어서부터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라이신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먹였었거든요. 그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허피스의 복제,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복제를 시키면서 계속 발현을 하는 건데, 이 복제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아르기닌이라는 그 영양소를 얘네들이 라이신의 농도가 많아지면서 아르기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서 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아준다라고 어떤 그런 식으로 보조제를 써서 엘라이신이 거의 필수적인 영양제처럼 그렇게 있었고, 실제로 아이허브나 이런 데 가면은 엘라이신만 따로 팔기도 해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고양이의 경우는 이게 이제 좀 다른 게, 고양이에게 사실은 허피스나 이런 게 많아서 엘라이신이 훨씬 더 많이 먹여지고 그랬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의 연구의 논문에는 고양이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엘라이신을 먹였던 아이들이 사실은 원래 적정 필요량보다 아주 많이 과용을 시켜서 이제 그 아르기닌 농도를 낮추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 설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하게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애들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심하게 그러면 어떡해. 결국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냥 라이신이라는 거는 자라는, 오히려 아까 왜 루루라는 아이가 만약에 5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허피스 감염에 걸렸다. 그럴 때에는 저는 실제로 제가 적용하면서 라이신이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미 큰 상태에서는 좀 아닐 수 있고, 얘도 체리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된 터키시 앙고라잖아요. 네. 한창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 크긴 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먹여보시고, 먹였는데 뭐 반응이 있다 그럼 먹었다가 또 끊고, 그리고 이거 라이신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뭐 먹을 때 한 통 먹으면 좀 쉬었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뭐 더 엄격하게 먹이시는 분은 5일 먹고 뭐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먹이시는 거. 요즘 안 먹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모 PD는 몇 년 된 아이는 굳이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돼요. 아, 진짜로? 저는 그래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저희 아나키아라는 저는 그 키아라는 엘라이신이 네. 가루. 뭐지 플루맥스 같은 경우는 비타민들이 있지만 라이신은 그냥 이번까지 먹이고 굳이 안 먹이셔도. 그래요? 네, 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있죠. 뭐 다른 영양소들을 더 보충해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피스가 어쨌든 우리 왜 대상포진 있고 뭐 이런 뭐 수포증 있고 이럴 때 비타민 같은 것도 먹지만 그게 엄청 대단하게 뭐 많이 이렇게 효과를 보지도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뭐 벌써 동이 났겠죠. 근데 실제로 엘라이신을 먹어서 효과를 봤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많이들 먹이지만 주변에 이거 먹어서 되게 효과 봤어요. 그럼 효과 봤으면 먹이세요. 근데 하나나 2개 정도 먹였는데 별 차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안 먹이시면 돼요. 모모 PD도 먹이고 있는데 가끔 이제 까먹는 상황이고, 사람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잘 자고.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황수건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 아까 왜 아나 그 영양제 먹인다고 이거 좋은 거야 이러면서 먹였는데 이건 놔라 이러면서 발버둥 치고 발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하고 또 억지로 입에 묻혀주고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바이러스 질환은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해요. 그냥 잘 쉬고 잘 놀고, 낯선 사람 싫어하면 낯선 사람 안 오게 하고, 환경이 안 바뀌게 하고. 더욱 눈치 보면서 살아요, 집사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모모 PD가 그런 걸 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지키고 산다. 사람이랑 이제. 똑같다. 우리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다.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 저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지만 저분도 정말 뵐 제일 때마다 못 자는 사람은 사실 모모 PD죠. 뵐 때마다 점점 사람이 수척해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돈을 쓰고 머리를 하고 막 그래요. 스트레스를 푸는데 더 피곤해 보이고 카드값 낼 때쯤 되면은 더 많이 다크서클 진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내일의 나의 건강을 땡겨서 오늘에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회사 생활하면은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거고 소영 누님도 병원에 일 있으면 밤에도 출동해야 되는데 잘 수가 있나? 우리도 엘라이신 먹으면 안 될까요? 이게 괜찮아요. 플루맥스 원래 괜찮아요? 이게 나온 게 뭐냐면 플루맥스를 먹는 플루맥스 아니에요? 약간 라이신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이제 어떤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랑 그다음 펠라인 네. 허피스 바이러스들이 이제 비슷하게 연구가 되면서 펠라인까지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라이신 자체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진 않지만 이 아르기닌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 1과 펠라인 허피스 바이러스 1의 복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건데 최근 나온 논문에서는 휴먼 허피스 바이러스에는 조금 영향이 오히려 있을 수 있지만 고양이는 아르기닌이라는 그 아까 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그 효소가 아르기닌이 낮다고 해서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가 복제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고양이의 경우는 바이러스를 복제하는데 많은 아르기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좀 뭐 아르기닌 수치를 아무리 낮춰놔도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낮춰놔도 복제는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른 점이었죠. 그래서 결국 요즘에 논문에서 나온 얘기는 그 라이신 보조제를 급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고양이를 통한 임상적 실험들이 라이신 보충제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그 과용된 라이신이 그 허피스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과용된 라이신이 아르기닌 수치를 낮추는 것도 불가하고 이걸로 만약에 오히려 고양이에게 아르기닌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낮추다 보면 고암모니아 혈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라이신 보충제는 그 사람의 허피스 병변에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최근에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 이게 거죠. 참 고양이에게 효능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병변에도 큰 효과가 없으면 네네 효과가 없어요. 없다고 알려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양이 허피스의 바이러스는 이제 더 낮은 아르기닌 농도에도 복제가 계속 이루어지더라라는 거니까 더 효과가 없겠죠.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먹여 오시던 분들의 많은 증언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또 모르죠. 네. 모르죠. 피해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라이신이 거의 필수적이었어요. 뭐 고양이 인터페론을 막 주문해서 외국에서 직구해서 직구도 아니죠. 외국에서 막 사가지고 또 통해서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라이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거는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양이 영양제 하면은 병원에서는 엘라이신을 가장 많이 권해준다. 네. 모모 PD 경험상. 네네네. 저도 만약에 뭐 먹여야 되냐요 하면은 뭐 먹이세요라고 하고 아니면은 그 유산균을 많이 저는 이제 좀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엘라이신을 먹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과용을 하는 거가 이 정도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엘라이신 복용했을 때 부작용 사례는 설사였어요. 변이 좀 물러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을 줄여서 먹이시거나 아니면 이거 먹고 더 먹이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 라이신 말고 그 플루맥스나 이런 것들은 그 라이신이 주성분이지만 다른 비타민 뭐 C, B, 뭐 E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종합 영양제 먹인다 생각하고 먹이시는 정도면 플루맥스. 부담 없이 먹지 않을까 하는데 플루맥스가 너무 비싸요.
굳이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먹여야 할까라는 생각에 다시 또 이거 평생 먹는다고 하면 아니 물론 평생 먹여서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얼루가 범님. 이게 왜죠? 아니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사람 먹는 비타민제들도 이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고양이 건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평생 먹인다라고 잠깐 머릿속으로 셈을 잠깐 피리로 돌려봤거든요. 죄책감 난 못 먹여. 그러니까 약간 그 셈을 돌려보고 제 한 달 수입을 셈해보고 약간 그 기분이 든 거죠. 미안하다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돈을 썼으면 돈을 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보람이 없다면 굳이 그걸로 차라리 뭐 습식 만들어주시고 홈메이드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홍삼도 왜 사람한테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연세 있으신 저희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많으시고 저는 별로 홍삼 먹는다고 반짝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몸에 열이 많으면 삼이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또 이 라이신도 만약에 다른 의미로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메일로 날개님께서 주셨는데 시즌 1에서 이런 걸 질문을 주셨었어요. 13살 된 6월생 할배 아고와 12살 된 12월 생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가씨 현아를 반려 중인 날개라고 합니다. 아고가 작년부터 슬슬 기미가 보이더니 올해 들어 부쩍 나이든 징후를 보이는데요. 노묘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나 관리법을 추천해달라. 노묘의 경우 조금 경우가 다를 수도 있을까요? 일단 나이가 든 그러니까 뭐 노묘건 노견이건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 어머니께 홍삼이나 혹은 오메가3 네네. 그런 거 꼭 필요한 저는 오히려 것처럼. 나이가 든 아이들한테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타민C인데? 항산화제. 아니 항산화제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성분은 세미라고 해서 SAM 그리고 하이픈 E 이렇게 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 원래는 이게 간 보호제로 우리나라에는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우울증 치료에 쓰거든요. 이게 약간 뇌혈관 질환에도 많이 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데 강아지는 노견들이 되게 루틴하게 제가 많이 처방을 하고 고양이의 경우도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하고 또 젊어져요? 일단 그렇진 않아요. 모든 보조제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걸 보이진 않는데 제가 바둑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먹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둑이가 약발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둑이 최근 21살 향년 21세? 아니요. 20세로 떠나셨죠. 20세.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뭐 거의 저는 이 약을 되게 많이 먹이고 그다음 유산균. 의외로 유산균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 이 라이신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장 건강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예. 그 점점 사람들도 그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지면서 뭐 이것저것 막 먹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엄청 뭐 방송에 한번 뭐 무슨 뭐 차가버섯 이러면 그 다음 날 차가버섯 동나고 뭐 이런다고. 뭐 렌틸콩 그리고 또 뭐 그거 네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금 뭐 다 장수만세를 외치고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장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장에서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면역력을 가장 크게 관장하는 건 장이거든요.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좀 안 좋으면 설사하고 토해버리고 하는 이유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장에서. 네. 그러니까 알람이 되는 거죠. 신체에서. 이게 탯줄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왜 처음에 만들어진 장기라고 해서 그렇게 한의학으로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사람에게도 모든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장이라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면역력, 장내에 있는 면역력들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게 결국은 건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많은 애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처럼 막 드시지 않아요. 점점 먹는 양이 줄고 점점 먹고 나면 그 기름진 음식에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위장관이 다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질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정말 중요해요. 유산균을 먹는 거. 이게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한때 이제 대체의학에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대체의학 쪽에서는 거기서도 장이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예. 왜냐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창구인데 이게 못 빠져나가고 이제 그 계속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장 주름 사이에 뭐 숙변이 끼고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모든 어떤 벌써 더부룩해져요. 이게 모든 몸의 어떤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애들 화장실 치울 때 이제 감자하고 맛동산이 되게 실하게 나오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퍼내면서 그 자체를 우와 이러면서 기뻐하진 않지만 그 약간 애들 안부를 그 장 결과물로 그렇죠. 묻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옛날에 그 왕도 매화 틀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핵심은 모모모 PD는 지금 또 정리를 하는데 미리미리 유산균 챙겨 먹이는 거는 기본이고 노묘에게는 항산화 위주다. 네, 항산화제를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요즘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게 사람도 그렇고 요즘 애기들 왜 키우면서 뭐 초유? 네, 클로스트럼 뭐 이런 식인데 뭐 아이허브나 이런 사이트에서 아예 약으로 영양제로 처방해서 먹기도 하고 뭐 타우린을 먹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먹이신 다음에 오히려 라이신보다는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을 먹여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이 아이가 특히 나이가 든 애들은 유산균이나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이제 좋은 부분인데 어떤 기능에서 제가 만약에 뭐 락토페린 이런 것들도 많이 먹이시는데 뭐 초유가 좋대 이래가지고 초유를 먹이거나 뭐 타우린 락토페린을 먹는데 혹은 뭐 라이신을 먹이는데 우리 애가 뭔가 종양이 있다거나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건강검진을 하고 아이의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영양제도 고려를 하셔야지 무조건 뭐가 좋대 인터넷에서 보고 그걸 막 이것저것 사다 먹이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충분히. 그리고 아이가 변비가 있거나 한다면 더 뭐 물을 많이 먹고 그 식이섬유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먹이시는 게 좋고.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정리하자면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뭔가 특별한 장 건강 일단 항상 챙겨주고 유산균으로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영양제를 먹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라이신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는. 그리고 밥 잘 먹고 증상 없으면 영양제를 따로 먹이지 않아도 되겠다. 좀 더 먹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산균이나 아까 뭐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뭐 초유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이가 좀 더 들었다면 항산화제나 유산균, 뭐 타우린을 챙겨 먹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예요. 제가 아무리 영양제를 좋은 걸 먹이면 뭐해요. 그리고 또 그 영양제의 종류 중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양제에 100% 영양제만 든 게 아니에요. 그 영양제 성분만 든 게 아니고 거기에 부영제도 들어있는 거고 또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젤라틴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좀 과민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좋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몰려가서 또 막 사고 이러지 마시고 맞아요. 하나하나 우리 아이가 증상이 없으면 굳이 영양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참여 안내로 또 기승전 참여 안내 아시고 우리 얼루가범님 좀 도와주세요. 네,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EDIA,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한글로 키티피디아 치시면 귀여운 양이들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ITTIPEDIA@naver.com으로 질문과 사연, 협찬과 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번쩍번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 엄마였습니다.
소롱 누나였습니다. 아, 지금 휴대폰을 하실 일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죠. 락토페린 찾아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예, 그 옆에서 감탄하고 있는 저는 얼루가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야옹.